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의 정은아입니다. 3월 말부터 축제가 한창입니다. 앞으로 5월까지 그야말로 매주 매일 광주 전남 곳곳에서 펼쳐지게 될 텐데요. 광주 전남 축제 문화판에서 가장 핫한 사람을 꼽자면 바로 이분일 것 같습니다. 청년 축제 기획자 김성환 씨인데요. 5월길 문화기획단, 아트피크닉 현장 총괄, 그리고 ACC 아시아 푸드데이 총괄 운영 감독뿐만 아니라 아직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림살롱 등 다양한 문화예술판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전천후 축제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혈 청년 축제 기획자가 본 문화도시 광주의 현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젊은 축제 기획자가 꿈꾸는 광주 축제의 미래는 무엇인지 오늘 김성환 씨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렸는데도 오프닝이 굉장히 기네요. 네, 그만큼 하고 계시는 일이 이제 많으시다는 건데 4월이면 이제 축제가 시작이 돼서 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네. 작년에 광주 문화의 아이콘이 전통시장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1913 송정역 시장이 어제 1주년이 됐는데 1주년 기념 행사도 맡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송정역 시장과는 인연이 있으셨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송정역 시장 안에는 정식 명칭은 1913 송정역 시장. 네. 그 안에는 청년 상인들이 많이 실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중에 다행히 예전부터 이제 문화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됐던 친구가 그 안에서 꼬지를 꼬지샵이라는 꼬지를 네. 팔고 있는데 네. 상당히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실 수 같고요. 꼬지샵에서 운영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의 소개로 한번 작년에 할로윈 파티를 송정역 시장 안에 지나가시는 행인분들과 함께 지나가는 할로윈 파티를 진행을 했었고 네. 그때는 거의 자원봉사하다시피 진행을 했었는데 네. 다행히 운 좋게 그 시장 상인 회장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네. 이번 1주년 행사를 좀 맡아달라 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네. 1913cm의 테이블을 쭉 깔고 네. 되게 의미가 있죠. 숫자가 1913m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너무 길죠. 네. 센티미터로 바꿨고 네. 그게 쭉 깔려 있는 그 테이블 위에 돌떡을 계속 올려놓는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돌떡을 1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김성환 씨가 올해 맡게 되시면서 조금 변화가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총괄 감독까지는 아니고요. 네. 제 위에는 총 감독님이 따로 계시고요. 네. 그분의 이제 지도지 하에 제가 이제 조 감독 역할을 맡고 있긴 한데 네. 작년 평가도 상당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타 다른 축제들은 아무래도 공연 위주의 네. 무대 행사 위주의 그런 축제들이 많이 있었다면 그렇죠. 저희 아트피크닉은 좀 일반 시민분들에게 최대한의 그런 체험 프로그램과 일단 장소 현장 분위기 자체가 되게 평온하고 되게 잔디밭 위에서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되게 평온하고 뭔가 소풍원 느낌을 최대한 연출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올해도 그 명성을 좀 이어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풍 많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지역도 좀 넓어졌고요. 네. 매주 한다는 것도 네. 일상 속으로 잘 파고 들었다라는 의미가 맞겠죠? 맞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는 횟수가 네. 매 주마다 이루어질 걸로 현재 지금 계획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작년은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첫째 주, 셋째 주에 운영이 됐는데 네. 올해는 매주 토요일 현재 금남로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될 프린지 페스티벌도 네.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와 맞물려서 광주 문화 세계를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그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아서 쭉 살펴봤더니 명함이 8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명함이 8개라고 하면 수입이 8배는 됩니까? 네, 당연히 그러면 좋겠는데 청년 기획단이라고 네. 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 청년 문화 기획단들이 네. 활동을 하는 분야가 이제 상당히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중에 그 광주의 뭐 아픈 과거이긴 하지만 5.18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제 5월길이라는 소재를 이제 관광 상품화를 시키기 위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저희는 그 안에 수레도 끌어보고 네. 눈 감고 걸어보기도 하고 같이 막 그 안에서 작품도 만들어보고 하는 그런 5월길 안에서의 문화 활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래서 문화 기획자들은 어떻게 누가 선뜻 니는 고생하니까 돈 가져라라고 하시는 분은 솔직히 없긴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자진해서 나와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들이 앞으로도 더욱 많이 필요하고요. 명함이 8개인 이유는
분야가 다양해서도 있겠지만 제가 욕심이 좀 많아서 이것도인 것 같습니다. 네.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 네, 네. 드릴게요. 물론 그 개개인마다 어떤 일을 할 때 다 이유가 다르겠지만 무조건 돈을 위해 사는 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수입이 그만큼은 아니어도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네. 왜 그렇게 많이 하시나요?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좋다, 뿌듯하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만든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엄마가 요리해서 자식들에게 주면 기분 좋은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만든 행사에 일반인들이 왔을 때 즐기는 모습을 봤을 때 느끼는 그런 뿌듯함이 네. 저희 좀 활력소가 되고 에너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제가 또 자비를 들여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한복데이라고 네. 있습니다. 이 한복데이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대한민국의 여러 지역들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행사이기도 하고요. 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아이템이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한복 살 돈도 없고 한데 그렇죠. 그래서 광주에 뭐 한복 협동조합이라든지 뭐 한복 매장을 크게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까지 네. 좀 저희가 좀 안쓰러워 보이셨는지 네. 많은 지원들 해주시고 대여료 정도만 세탁비 정도만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 네. 현장에서 그런 세탁비 정도의 대여료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그 문화판 축제판에 많은 분들이 현장의 프로듀서로 김성환 씨를 많이 찾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큰 네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도 송정역 시장에서 찾는 네. 이유나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한 그 양림살롱의 그 이한호 대표님께서는 성환 씨가 있어서 안심이 됐다. 안심? 네. 네. 왜냐하면 그 대표님이 해야 될 현장에서의 역할을 제가 대신해주는 아. 역할을 당신이 해드렸었거든요. 사실. 네. 아무래도 워낙 이제 바쁘신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감독님들은 네. 총괄 감독님들은 또 높으신 분들 오시면 또 응대도 해야 되고 네. 자리를 비워야 될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 운영에는 믿을 만한 좀 운영 감각이 있는 그리고 많이 경험을 해본 그런 조감독들이 많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좀 맡겨놓고 본인의 업무를 보시는 그런 분위기라서 아마 제가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네. 네, 그런 성실한 모습이 좀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누군가를 그렇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건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가 없으면 네. 불가능한 네, 일이잖아요. 불가능합니다. 네. 자신의 가장 큰 경쟁력이 뭐라고 보십니까? 네. 오늘 그 경쟁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녀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했었어요. 뭡니까 그게?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그 1TB짜리 외장 하드. 하드 외장 하드군요. 네네. 이 안에는 그 저의 그 뭐 길지는 않지만 10년 정도의 경력을 다 담아놓은 서류들이 다 이 안에 준비가 돼 있고요. 네. 일반적인 그런 페이퍼 그냥 잠깐 왔다 가는 페이퍼라도 저는 다 스캔을 해서 이 안에 넣어놓습니다. 나중에라도 찾아볼 수 있게 네. 폴더별로 카테고리 정리부터 시작해서 파일명 정리, 네. 나중에 검색을 하기 편하게. 네.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필요한 뭐 경력 증명서에 양식이 필요하다라든지 하면은 바로 검색을 했을 경우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네. 빠른 피드백도 하나의 성실과 부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10년 넘게 해오셨던 모든 일들의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하나 다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그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그걸 모아서 또 책을 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인가요, 책은? 2006년부터 제가 이제 파티 플래너라는 직업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때는 이제 서울에서 많은 파티 플래너들이 양성이 됐었습니다. 저 때만 해도 그 제가 이제 수료 받았던 아카데미에는 수강생이 30명 정도 됐었고요. 네. 그런 아카데미만 해도 서울에 대략 한 10개 정도 있었고 그 안에서 서로 경쟁 아닌 경쟁을 치렀고 최후에 이제 남은 수료생들이 한 10명 정도 됐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요즘 핫한 그 프로듀스 101 뭐 그런 프로그램처럼 101명 중에 제가 살아남은 그런 케이스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네. 파티 플래너 계에서 네, 제가 그 감동을 계속 축적을 해 나아가면서 실전 경험들을 계속 축적을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USB였죠. 그러니까 네. 외장 카드까지는 안 나왔었으니까 네. USB 계속 축적을 해 나아가서 추후에는 분명히 이게 재산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저서를 자필하긴 했습니다.
그 광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뵀더니 광주 분도 아니시고 네네. 또 전공도 이쪽 문화예술 분야가 아니시더라고요. 네네네. 어느 쪽입니까? 저는 사실 전북 군산이라는 광주에서 봤을 때는 멀지는 그냥, 않군요. 네, 네.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그래도 크지는 않은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전학을 광주에서 친구가 한 명 왔습니다. 네. 군산에 살 때. 네. 이 친구의 사투리부터 시작해서 네. 정말 강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광주는 과연 어떤 도시일까?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런 광주에 대한 로망이 있는 상태에서 네. 자라왔었고요. 아, 강한 네. 사투리를 듣고 광주에 대한 로망을 가지셨습니까? 왜냐면 전북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사투리가 그렇게 세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살던 동네가 상당히 궁금한 그런 환경 속에 자라왔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다른 지역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대학을 또 대전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광주에 그 여러 이제 문화 관련된 아카데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아시아문화 전당에서 하는 아시아문화 아카데미를 수료를 하면서 매 주말마다 와서 공부를 하고 수료를 하고 대학 시절에요? 졸업하실 대학을 졸업하고 때예요? 일을 졸업하실 하다가 때예요? 네. 광주에 온 지는 이제 4년째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카데미 수료 후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왔던 광주가 네. 점점 내 집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일단 애호박찌개에 한 번 반했고요. 네. 네. 일단 광주의 그 맛, 네. 그 맛에 저는 일단 한 번 반했고 네. 두 번째로는 저랑 몇몇 이제 저녁마다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선배님들과 친구분들의 그런 인정이 너무나 그 대전에서는 느낄 수 없었다. 네. 뭐 대전을 폄하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 김성환 씨를 말씀을 할 때 저희들이 기획자 그 앞에 젊은 청년 기획자를 꼭 이렇게 붙이거든요. 네네. 그 젊은 청년 기획자들이 이제 어느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광주 축제 문화판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중심 허리를 받쳐주고 있는 그런 지지대 역할 같은 걸 하게 되는데 광주에 오셔서 일을 하시면서 광주 문화판이라든지 그런 쪽에 바라는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약간은 좀 이제 민감한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 네. 자꾸 이제 이분들은 세대를 나누시려고 합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뭐 저희 쪽을 뭐 2세대 이런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요. 뭐 저희라고 규정되는 것도 솔직히 좀 웃기긴 한데 일단 요즘 하고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나 축제들의 감독을 맡고 계신 감독님들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 밑에서 저희는 이제 조감독 역할을 하고 있는 조감독들이 여럿 있고요. 네. 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우리는 달라야 된다. 우리는 저분들하고는 달라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있는데 그 다르다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저분들이 하고 있는 역량 더불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성장을 시키자. 네. 저분들이 잘하고 계신 그런 기획력과 그런 현장 관찰 능력 뭐 이런 부분들과 뿐더러 저는 좀 더 이론적으로 좀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학원에 입학을 했고 축제 관련된 공부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네. 대학원에 들어갔고요. 그분들 이 광주 안에 있는 문화 세계에 문화 축제 세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일단 그 아직 정확히 규정되어 있는 인건비라는 게 책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학교를 일반인들은 다 나왔다 보니까 네. 학교 출신의 친구들의 그런 근황 그리고 그들의 솔직히 연봉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들에 비해 너무나 형편없는 현실이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되게 가라앉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여러 가지 하는 이유가 네. 아마 그런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 축제라는 게 계속 도전하고 또 기존에 있었던 축제나 그런 거에서 또 이번에는 어떻게 좀 달리 만들어 볼까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그런 일을 하시면서 어머니를 롤모델로 삼으셨더라고요. 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그 한복데이도 네. 어머니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평소에 전통 찻집과 전통 예절 강사를 하시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인성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을 해 오시고 네. 교육을
주셔서 네. 제가 그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고 분명히 전통 문화라는 게 지켜져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를 갔을 때를 예를 들면 그 나라의 전통이 되게 궁금하고 네. 그 전통을 따라서 여행도 하고 많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네.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그 전통이 있어야만 존재를 해야만 외국인들에게 평가를 받기도 하면 그렇고 아무튼 저는 그런 전통에 대한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예전부터 있어서 어렸을 때는 사물놀이도 한 10년 정도 한 경력도 있고요. 그래서 그 한복데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전통의 그런 음률 그리고 전통의 그런 복장 그리고 전통적인 놀이 부분도 함께 지금 가미를 시켰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무래도 그런 정서적인 측면을 계속 뒷받침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많이 롤모델을 삼고 지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계획입니다. 네. 김성환 씨가 꿈꾸는 축제 기획자 어떤 것들을 머릿속에 좀 구상하고 계시나요? 축제 기획자는 일단은 예술가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행정가도 아니지만 기획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예술가도 분명히 예술가는 아니지만 예술가도 알아야 되고 행정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적절히 조율을 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면서 봤을 때 분명히 이런 축제 기획자들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네. 뭐 책으로가 됐든 실제로 방문을 해서가 됐든 뭐 얘기를 들어서가 됐든 뭐 물론 다른 직업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축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만이 더 나은 축제 기획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앞으로 나아가서는 저는 축제 기획에 관한 전문가 그래서 축제 기획가가 되기 위해서 저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혹시 하나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중에 이 축제 한번 가보시면 이런 점 굉장히 참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떠오르는 축제 있으면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청산도 네. 완도에 청산도가 있습니다. 네. 섬 하나가 축제장입니다. 그렇죠. 네. 청산도에 슬로우 걷기 축제라는 네. 게 있고요. 거기는 정말 그런 도심 속에서의 그런 막 빡빡한 그런 일정과 그런 스트레스와 공음, 소음, 공해 이런 것들을 그곳에 가면 다 날려버릴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그런 조용한 축제들이 좀 마음에 들어서 네. 그동안 이제 물론 5월 달에 있을 뭐 무슨 세계 유명 DJ 분들이 오셔서 하는 월드 DJ 페스티벌 이런 축제들도 엄청 네. 신나고 재미있고 하는 그런 축제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너무 그동안은 시끄러운 그런 생활들을 많이 하다 보니 좀 편안하게 있고 싶은 피크닉 같은 네. 물론 저희 아트 피크닉도 많이 와주시면 좋고요. 네. 네.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민분들에게 어떤 공연은 이렇게 혹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축제에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 하나 좀 전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축제에 가시는 분들은 제가 그동안 설문조사를 봐왔을 때 네. 가는 목적이 일단은 평소에 많이 다니던 길이라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냥 재밌는 걸 보고자 해서 네. 뭔가 새로운 일상에서의 일탈 이런 것들을 많이 꿈꾸시더라고요. 네. 일단 현장에 오셨을 때는 그 장소에 집중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많이 찍으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제 물론 이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소품들이나 그런 풍경들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담아두셔야 네. 추억록도 분명히 간직되실 것 같고 나중에 그 사진 자료들은 다 성장 과정 그리고 자신만의 뭐 물론 추억도 있겠지만 뭐 재산이 되기도 해요. 재산도 되고 자녀분들과 같이 갔을 때는 맞아요. 그 자녀분들의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될 수 있겠고 네. 제가 아직 자녀는 없지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진들과 요새는 동영상도 많이 촬영들을 많이 하십니다. 핸드폰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네. 그 촬영하셔서 이런 외장하드에 담아주셔서 혹시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청년 축제 기획자로서 나도 이런 축제를 내가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동력으로 밀고 가고 싶다라는 축제가 혹시 있습니까? 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막 밝은 축제들만 만들어 왔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그 연장선이긴 한데 제가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분야가 맞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지금 양림동에서 있는 1930 양림 살롱 같은 경우 플랫폼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일단 상권 활성화라는 측면도 있긴 하고요. 그래서 그 양림동에 있는 카페들의 양해를 구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 센터에 있는 머그컵을 구매를 하고 쿠폰으로 가서 교환을 해먹는, 네. 교환을 해먹으면서 거기서 공연도 관람을 하고 하는 그런 상당히 좋은 플랫폼이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문체부에서도 상당히 우수 사례로 뽑아서 지금 그런 좋은 플랫폼이 있는데 이 플랫폼을 가지고 저는 좀 저희 고향에서도 한번 이런 걸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군산이라는 지역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대 역사 문화, 1930년대의 역사도 분명히 많이 준비가 돼 있고 또 제 고향이기 때문에 네. 한번 더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꿈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기획자가 아닌 축제 기획가로 불리고 싶다는 그 모습을 앞으로 광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 신명나는 축제 기획가 김성환 씨의 모습을 많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만든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엄마가 요리해서 자식들에게 주면 기분 좋은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만든 행사에 일반인들이 왔을 때 즐기는 모습을 봤을 때 느끼는 그런 뿌듯함이 네. 되게 좀 활력소가 되고 에너지가 되지 않나. 성환 씨가 있어서 안심이 됐다. 안심. 네. 네. 왜냐하면 그 대표님이 해야 될 현장에서의 역할을 제가 대신해주는 역할을 당신이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워낙 이제